그런 것 그대로 무시하고요. 네, 일본은 바로 러일 전쟁을 개시합니다. 러일 전쟁을 개시하고 있더라. 1904년입니다. 네, 1894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청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정확히 10년 뒤에 또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죠? 자, 러일 전쟁이 벌어지자 일본이요 이제 고종의 국외 중립선은 가볍게 무시하고요. 바로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체결했던 조약이 있어요. 일본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요했던 조약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일 의정서라는 겁니다. 한일 의정서. 자, 이 한일 의정서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한일 의정서는 이제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군사 용지, 네,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원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에서는요, 이 군사 용지 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닦아놨죠. 그러면 전쟁 터지는 거예요. 전쟁 터지는 과정 속에서 한일 의정서를 딱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기를 좀 잡았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또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차 한일 협약. 이건 모두 다 지금 러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1904년도에 체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들이 들어오는데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문정치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문정치의 시작이다. 고문정치가 뭘까요? 네, 당시 이 대한제국 그 백성들을 다 고문하는 그런 정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능력 있거나 좀 연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조직에 들어와서 그런 거 컨설팅 해주는 뭐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의 고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고문이에요. 그런 의미의 고문. 자, 이 고문이 파견되는데요. 어떤 고문들이 파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문들이 파견되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인 고문이 바로 이 재정고문. 재정고문이고요. 그 다음이 외교고문. 네, 재정과 외교 면에서 이렇게 파견이 돼요. 자, 이 재정고문은 누가 파견되었냐면요. 메가타. 네, 메가타가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고문은 스티븐스. 외교고문은 스티븐스가 파견이 됩니다. 이제 메가타가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런 어떤 그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1904년 러일 전쟁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05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다 1904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자, 이제 1905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5년도로 넘어가서 체결하는 조약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하죠.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본이 말이죠. 10년 전에 그 아픈 추억이 한번 있잖아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승리한단 말이죠. 일본이 승리하면서 에라디야 하면서 그냥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조약이 뭐였죠? 강화 조약이 뭐였죠?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요동반도를 가져간다. 요동반도를 할애한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삼국 간섭. 러프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이 들어오면서 다시 그것을 돌려주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일본이 교훈을 하나 받은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어느 지역을 중국의 어느 지역을 우리가 가져갈 때는 반드시 열강과의 어떤 그 협상이 좀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배우게 되죠. 자, 이제 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어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에 들어가죠. 자, 우선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열강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05년에 열강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해요. 먼저 이제 미국과 먼저 합니다. 자, 이 미국과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먼저 미국과는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자, 이건 지금 1905년도부터 이제 체결하는 건데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이 말이죠. 자기 제국주의 세력들이 말이죠. 서로, 일본을 포함한 서로 자기들이 그 약한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 약한 나라들을 자신들이 식민지로 또는 자신들이 영향력하게 두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땅 따먹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땅 따먹기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참 이게 굉장히 서글픈 단어입니다. 그죠?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한 자들, 힘센 자들이 자신들이 땅을 이렇게 영역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 힘없는 그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대한 영향력을 갖겠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대한 영향을 갖겠다.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것이죠. 그죠? 사실은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에 말이죠. 고종이 보내요. 미국한테요. 헐버트란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를 보내가지고 거중조정 있잖아요. 여러분 조미수 통상조약 때 체결했던 그 거중조정 있잖아요. 그 거중조정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미국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것이죠. 당시 자신들한테 어떤 이득이 되지 않으면 예전에 체결했던, 예전에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100년 전에 이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외교란 건 다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어느 한 학생이 수강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외교란 게 다 그런 거다. 라는 것으로 해서 당시 그 열강들, 특히 미국이나 이런 어떤 제국주의 세력들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청출어람이다. 좋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당시 어떤 우리가 그 거중조정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외교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약속은 약속인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댓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저를 뛰어넘으셔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공부하는 이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좀 전공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하시면 제 이 수업과 좀 다른 내용들 또 다른 범위들,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커 나가는 거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뼈대를 일단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자, 이렇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짝짝꿍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엔 영국입니다. 자, 이 일본이 말이죠.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이건 모두 다 1905년도에 지금 체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제2차 영일동맹의 핵심은 뭐냐면요. 영국은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그리고 일본은 역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갖겠다라고 서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와 이제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거예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 포츠머스 강화 조약. 마치 청일 전쟁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죠. 예,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조선에서 발을 빼겠다. 예, 영향력을 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러시아와는 인연이 깊죠. 언제까지 이제 거슬러 갑니까? 아주 예전 그 흥선대원군 때 이 러시아가 이 중국에서 이 베이징 조약, 청나라와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서구 열강들과의 어떤 그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면서 드디어 이 조선과 국경선이 닿게 되죠. 예, 닿게 되면서 그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흥선대원군 정부는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결국 그게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결국 병인 박해, 병인 양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던 러시아와의 관계. 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죠. 왜냐하면 이모군란을 진압한 것도 청나라, 갑신정변을 진압한 것도 청나라. 자, 이러면서 이 조선 정부도 뭔가 이 청의 어떤 내정 간섭에서 좀 더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좀 끌어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가 드디어 아관파천이었죠. 그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지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발을 빼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관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어떤 서구 열강들과의 어떤 그 동의를 받아낸 거예요. 네, 받아내고 이제 일사득약 가는 겁니다. 자,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메가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메가타는 말이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1905년도가 되면요, 어떤 사업을 단행하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힘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종속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은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우리나라의 그 화폐 있잖아요. 많이 쓰고 있는 화폐가 뭐였냐면 백동화죠, 백동화. 이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화폐를 이렇게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지금 볼 수 있겠죠. 자,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어떤 이런 작업들 속에서 누가 피해를 이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폐 이 백동화를 그럼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이걸 제1은행권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폐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동화의 어떤 가치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백동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10,000원을 갖고 있다. 예, 백동화 10,000원을 갖고 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갖고 은행에 가면 제1은행권으로 지금 10,000원어치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등가 교환이. 같은 가치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꾼 이 과정에서 이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가져가면 이 백동화 이거 불량이네. 이거 가짜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0원을 가져갔는데 제1은행권 1,000원을 준다거나 2,000원을 준다거나 이러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잠식돼 버리는 것이죠. 내 돈이 줄어드는 거죠. 즉, 이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선에서 이렇게 화폐를 많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화폐정리 사업이 이제 단행된다고 했을 때 일본인들은요 미리 이것을 바꿔놔요. 예, 백동화를 쌀로 바꿔놓는다든지 옷가루로 바꿔놓는지 다 바꿔놔요. 땅을 산다든지 바꿔놔요. 바꿔놓았는데 그런 소식들을 접하지 못했던 이 조선에 있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백동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상인들이겠죠. 그리고 은행. 그죠? 이런 민족 자본들, 네, 이 민족 자본들이 상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민족 자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더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이 차관 있잖아요. 이 차관을 굉장히 또 많이 들여옵니다. 차관을 굉장히 많이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1은행권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제1은행권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그만큼의 일본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차관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빚이 이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그 빚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런 빚들 여러저러 이유 때문에 가져왔던 이런 빚을 갚자라고 전개했던 운동이 어떤 운동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될 겁니다. 국채보상운동. 그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요 개념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이런 어떤 화폐정리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단행되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화폐정리 사업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근본이제가 시행이 돼요. 근본이제.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냐면요. 근본이제라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1차 갑오개혁 때 왜 도량영조 통일하고 조세의 급납화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은본이제가 시행되잖아요. 갑오 1차 개혁 때는 은본이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화폐 정리 사업 때는 근본이제가 시행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낼 때 보유하고 있는 그만큼만 찍어내는 거잖아요. 은본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은만큼만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그 근본이제가 화폐 정리 사업 때 시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재정의 장악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1905년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네요. 서구 열강, 이게 일본이 정말 얼마나 지금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서구 열강들과 지금 여기저기 만나다니면서 지금 동의를 받아내고 있죠. 지금 국내적으로는 지금 경제적 어떤 종속, 재정의 종속,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905년도, 이 화폐정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90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더라. 자, 제2차 한일협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제가? 제2차 한일협약은요,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을사조약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을사늑약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을사조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늑약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상당히 좀 이제 비과학적인 용어다. 이제라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그 과정이 어쨌건 간에 일단은 조약의 어떤 형태를 갖고 지금 체결했기 때문에 조약이 맞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늑약을 써야 되는데 왜 을사조약을 썼죠?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가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요즘 추세는 을사늑약을 쓰는 것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렇죠.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외교권의 박탈. 보호국화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외교권이 박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다 잃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을사늑약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준식민지화가 되었다. 준식민지가 되었다. 거의 뭐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외교권 박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외국권 박탈은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외국 공사관들 있잖아요. 대사관들 다 철수합니다. 다 철수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각 7부에서 외부 있죠, 외부. 네, 외교부. 이 외부의 어떤 그 기능이 정지가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일본이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간도 협약. 우리의 영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간도 협약에서 이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나가질 못해요. 이 협상 테이블에. 이 간도 협약을 체결할 땐 여러분들 청나라와 일본이 둘이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철도 부설권을 가져오는 대가로 간도가 청의 영토임을 인정해주는 그런 협약을 자신들이 체결하죠. 아니, 자신들이 뭔데? 지금 이 숙종 때부터 여러분들 백두산 정계비 세워갖고 논란 소지가 있었잖아요. 과연 간도가 어디냐? 토문강이 어디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계속 지금 몇백 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종지부를 찍어요. 근데 그 종지부를 누가 찍냐면 일본이 찍는다고요. 영토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일본이 찍는다고. 일본이 정리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을사늑약이 외교권 박탈한 어떤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통감 정치. 통감 정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문보다, 이 제1차 한일협약에 있는 이 고문보다 더 내정 간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감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초대 통감이 누구냐면요.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이제 안중근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죠. 네. 자, 여기 이제 제2차 한일협약의 가장 큰 특징들이다,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차 한일협약.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을사오적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권중현, 이런 을사오적들이 여기 앞장서죠. 저는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을사오적들의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외치게 해요. 친구들한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육두문자도 한번 써봐라. 이제 이런 걸 합니다. 저 아래 교장실까지 들리도록 한번 크게. 이완용! 하면 쫙! 욕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착해요, 애들이요.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을사오적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삽니다. 왜요? 이렇게 바로 이 시간이 되면 이들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들은 결코 무덤에서 잘 수가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부를 테니까요. 근데 어떻게 부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네. 아까 제가 육두문자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정말 나라 팔아먹는 어떤 그 매국노의 어떤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후손들한테 이름이 불려질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이 수업 시간을 좀 기억해 달라.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어떻게 불려질지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역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들이 바로 을사오적이었고 이들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바로 오적, 을사오적이었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어쨌건 제2차 한일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자, 고종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동의를 안 해요. 비준을 하지 않아요. 비준이 안 됐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 고종이 이건 무효다! 라고 해서 이제 특사를 파견할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해요. 이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빠져버리는 것, 빠져버리면 그게 저항의 어떤 의지로 되는 건가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 절대적 주권자가 누구예요?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 아니죠, 이 당시는요. 이 당시 대한제국이거든요. 국가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거든요. 네, 황제가 쓱 빠져버리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저항의 어떤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좀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네. 어쨌건 이 고종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의 표시로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자, 이 헤이그 특사에는 누가 있나요? 헤이그 특사에는 이준, 이휘종, 이상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을사오적에서도 이 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네. 그렇죠. 헤이그 특사에도 이 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들이 많죠? 네. 이완용 같은 인물은 여러분들 정말 이 조선이 낳은 천재, 대단히 똑똑한 어떤 그런 인물이었죠. 그죠? 근데 그 대단히 똑똑했던 인물이 나라를 팔아먹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런 걸 볼 때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닌지,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잘못하면 정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 인물을 우리가 지금 세금 내서 키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요,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네, 이런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건 간에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죠. 자, 그러자 일본이 말이죠. 뭐야? 너희들 지금 외교권 박탈됐는데 이런 외교적 행위를 해? 말도 안 되지. 고종 너 왜 그랬어? 라고 해가지고 이 고종을요,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네, 퇴위시키고 이제 순종을 직위시키죠. X하고 0은 뭐 의미 없는 기호가 되겠네요. 예,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직위시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뭐냐? 그 조약이 바로 한일 신협약이다. 한일 신협약. 자, 한일 신협약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1907년이 말이죠, 정민년이에요, 정민년. 이걸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다 라고도 합니다. 정미 7조약. 이 정미 7조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정미 7조약은요. 예, 바로 차관 정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차관 정치.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차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통감 정치가 끝나고 차관 정치가 새롭게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통감은 여러분들, 이 통감은 계속 갑니다. 이 통감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통감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통감이 이 차관을 실질적으로 임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래 이제 이 통감이 추천을 하면 이제 승인을 하는 건데, 원래 추천하는 건데, 추천하는데 이 당시 그 실세인데요.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명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감의 힘은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통감의 힘은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게다가 차관, 장관할 때 차관이에요. 장차관. 그 차관을 일본인으로 안 치는 겁니다. 일본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막강해지는 겁니까? 내정 간섭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뭘 했냐면요. 부속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착착착. 예,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군대를 지금 해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후각서를 1909년도에 또 체결하죠. 이 기후각서의 내용은 뭐냐면 사법권의 박탈입니다. 사법권의 박탈. 네,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1910년 8월 29일이죠. 네, 바로 경술국치.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8월 29일 이 날 정도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떨어지게 되었던 그 해가 바로 이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 흐름이에요. 요 흐름. 자, 그러면